이 병원은요, 족쇄예요, 족쇄. 의사가 없으면 병원이 안 돌아가잖아요. 솔직히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막 숨을 못 쉬겠어요. 막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날 같은데 또 세미나 가야 돼, 세미나. 병원에서는 의사는 실수가 없다. 네, 안녕하세요. 산뜨드 의사 원현석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저희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 이상용,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이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외할머니가 위암 말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상용 아저씨가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래서 제가 이런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말이 씨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초등학교 5학년? 예, 그때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쪽에 개원한 이유도 여기 경기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예전에는 엄청 명문고등학교죠.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 연합고사라는 걸 시험을 봤어요. 그 200점 만점인데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자, 190점 이상 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한 12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때 한 반에 한 60 몇 명 됐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제 점수가 나쁘진 않았는데 거기서는 한 6등? 그러니까는 이게 공부를 잘해도 티가 안 나요. 잘하는 사람은 사이에. 예. 근데 이제 뭐 시험을 보다 보면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 우황청심원을 어머니 하도 긴장하니까 먹였어요, 어머님이. 근데 그걸 딱 먹고 나서 한 시험 시작한 지 30분 지나니까 엄청 졸린 거예요. 야, 이거 잘못 먹었다, 이 약. 그래서 이제 1교시를 아주 망쳤죠. 근데 망치니까 차라리 마음 편한 거예요. 어차피 망친 거 마음이 편해지면서 2, 3, 4교시 나머지 계속 시험은 그냥 그때는 제 실력이 나온 것 같고 의대를 갔습니다. 예. 특이하게도 그 12개월 기간 동안에 이제 인턴을 하면은 12가지 과를 돌아야 되는데 제가 산부인과를 3번 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인턴을 마치고 나니까 기억에 남는 과가 산부인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내 운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산부인과를 돌다 보니까 좋은 점이 다들 아주 건강하시고 솔직히 임신을 한다는 건 건강한 여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명력이 느껴졌고 아기를 분만하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맡게 되면서 대단한 과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산부인과 길을 택하게 됐는데 사실 그거는 제 환상이었고 막상 산부인과로 들어왔더니 이거는 뭐 밤잠도 못 자고 또 잘못하면은 분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산부인과의 가장 최대의 그 위험한 순간은 그 하혈이거든요. 아기 낳고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막 산모 손 붙잡고 주변에 대학병원에 왔다 갔다 하던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남는데 아직까지도 주변에 제 동료들 중에서는 그 아기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야, 대단하다. 아시겠지만 뭐 수가도 상당히 형편없고 또 사고가 났다 하면은 엄청난 액수를 물어줘야 되고 산과 의사가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선생님들 보면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처음 받은 아기인데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인턴 때 받았어요, 아기를. 그때 이제 제가 파견 근무를 나갔는데 그 레지던트 선생님이 콜을 받아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뭔가 삐삐가 안 터지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분만실에서 저한테 콜이 온 거예요. 지금 그 선생님이 연락이 안 된다.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어떡하겠냐? 선생님 와서 얘기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받은 거잖아요. 기억이 나겠습니까? 인턴이 뭐 알아요? 그게 1900, 그 나이가 탄로날 텐데 1994년이었습니다. 28이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뭐 이제는 아주 청년이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산부인과 했는지도 몰라요. 애기 받았으니까 앞으로 산부인과 해라. 일단 산부인과 남자 의사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좀 여성적이에요. 아니, 여성적이 아니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여성이 돼. 저 처음에 되게 무뚝뚝했어요. 산부인과 의사로서 첫 개원했을 때는 말도 잘 못하고 무뚝뚝하고 그래서 막 간호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화났어요? 뭐 왜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만큼 경직되어 있었나 봐요, 제가. 근데 산부인과 의사 생활을 20년 넘게 해보니까 아줌마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성들만의 고민들 있잖아요.
저랑 얘기하면서 막 속마음을 털어놓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풀리신다고 해요. 많이 힘들었다. 근데 의사가 솔직히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마음도 이렇게 보듬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자신도 그런 얘기들이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속상했던 일.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속상했던 일들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은 못 살 것 같아요. 다만 기억하는 거는 레지던트 때였어요. 레지던트 때인데 이분이 30대 초반에 자궁 경부암 말기였어요. 남편은 도망갔어요. 진단받고. 그래서 이제 병동에 들어가면은 그 환자의 어머니, 그 환자의 딸, 3대가 나란히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상처 부위 소독을 하러 들어가면은 너무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날 좋아했는지. 다른 선생님한테는 그 소독 안 받고 저한테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다른 이제 병원으로 파견 근무를 나갔는데 그 나중에 들은 얘기면 그 환자가 그 선생님 어디 가셨냐고 그렇게 찾더래요. 거기서 파견 근무를 한 달 하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병세가 너무 악화됐어. 아, 이거 오래 못 가시겠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분이 제가 당직 쓰는 날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를 붙잡고 이게 경부암 환자들은 이제 이런 모든 이제 그 골반 쪽으로 다 이제 암이 퍼지면서 통증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굽고 있었어요. 이렇게 관절이랑 이 고관절이랑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얘가 편안하게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죽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이게 이제 딱딱해지잖아요. 이미 딱딱하게 됐는데 그 다리를 피려고 막 그날 밤에 애를 썼던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그 환자한테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 왜 꼭 굳이 나한테 꼭 소독을 받아야 되지 막 그러면서 투덜거렸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더 잘해드릴 걸. 이렇게 금방 가실 줄 알았다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기억에 남는 환자였고 그래서 지금도 그 자궁 경부암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세밀하게 봐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검사를 하는 편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과잉 검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검사를 해서 미리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그 환자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30대 초반에 이미 암이 다 말기였으니 그러면 그 전에 발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아직까지도 있어요. 지금도 그 검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람찬 순간보다도 멱살 잡힌 순간이 생각이 나는데 글쎄 최근 거 얘기할게요. 제가 그 자궁 탈이 심해서 자궁 이게 다 내려온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우울해하시고 예민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수술이 잘 됐어요. 그리고 환자분이 저한테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너무 지금은 웃으면서 오세요, 지금은. 막 너무 막 얼굴이 꽃이 피었어. 그래서 제가 수술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거기서 오는 보람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통증 환자는 그 대부분 장기간 통증을 느끼면서 되게 우울해 하거든요. 우울증이 어느 정도는 다 있는데 그런 통증 환자를 통증에서 해방시켰을 때 와, 처음에 왔을 때 우는 환자도 있었어요. 도대체 이 병은 저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병인가요? 하고 그런 분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아지면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했을 때, 이런 것이 가장 큰 보람이 아니었나. 저는 사실 산부인과 할 것 같아요. 일단 제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하고 대화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의료봉사 같은 거 가면 남자 환자도 봐야 되잖아. 그러면은 좀 놀랄 때가 있어요. 남자 환자 보는 게 낯설어요. 여성 환자들의 마음이나 그런 걸 좀 잘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다시 해도 산부인과 의사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인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많은 직업이 있어요. 직업이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거, 그것만큼 존경받고 보람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상당히 고단해요. 일단 의대 가는 것도 쉽진 않지만 의대 들어가서부터 시작이에요. 저희 그 시험 공부할 때 하루에 한 과목 보는데 뭐 시험 범위는 뭐 이만큼이니까 다 읽어도 다행이야. 그냥 외우지도 못해. 그만큼 공부할 양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의대 때만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저도 처음부터 수술을 잘했겠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난소 종양 환자였는데 처음으로 저보고 이제 배를 째서 수술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배를 한 번도 째본 적이 없는데 막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동정심 아니면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없이 기계적으로 치료를 한다면 그러면은 의사의 길을 포기하는 게 나아요. 너무 아픈 말만 해주신 것 같아요. 아, 너무 좀 크게 막 약간 좀 어렵게 얘기했구나. 내 얘기 들으니까 다들 포기했겠다, 그죠? 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거, 그 두 가지만 먼저 지키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의사의 길에 이렇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냥 불성실하고 학교도 잘 안 나가고 또 책임의식이 없으면요. 일찌감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좀 뭔가 제 개인적인 얘기, 특히 산부인과 의사라는 삶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힘든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됐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남자 의사네? 좀 그런데 하지 마시고, 저를 편안하게 아줌마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